여러분, 혹시 집안에 소주 한 병만 잘 둬도 돈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술 한 병이 무슨 복을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운을 정화하는 물로 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고 집안의 특정한 장소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두곤 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돈이 새지 않게 되죠.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맑으면 건강과 재물이 함께 들어오고 탁하면 병이 나거나 돈이 나가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집안이 답답하고 기운이 가라앉는 것 같다 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하며 깨달은 소주 한 병으로 재물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재미로 듣는 이야기 같지만 이걸 실천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주 한 병에 담긴 놀라운 풍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에는 단순히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주는 불의 기운을 품은 물, 즉 음과 양이 동시에 깃든 정화의 상징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소주는 불로 증류해 만든 투명한 액체죠. 그래서 불의 양기와 물의 음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예로부터 집안의 기운이 탁하거나 나쁜 일들이 자주 생길 때 어르신들은 술 한 잔 부어 잡기를 달래라는 말을 하셨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소주는 단순히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제 역할을 했거든요. 풍수에서는 기운은 물을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한 기운이 쌓이면 물이 썩듯 재물운도 막히고 집안 공기가 무거워져요. 이때 소주는 그 흐름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소주가 불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불은 활력과 생기를 뜻하죠. 즉, 소주 한 병 속에는 활력의 불이 응축된 물이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잘만 활용하면 집안에 침체된 기운을 깨우고 재물운을 되살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소주를 보이지 않게 한 병씩 두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술병이지만 그 속에는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보면 복을 여는 정화수이자 막힌 운을 풀어주는 불의 물인 셈이죠.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꼭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새는 구조 때문입니다. 돈도 결국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 흐트러진 공간에서는 재물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먼저 돈이 새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어수선한 현관이에요.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오래된 우산이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잣집 현관은 항상 단정하고 밝아요. 두 번째는 물이 새거나 막힌 부엌과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곧 재물이라 말하죠. 수도꼭지가 조금이라도 새거나 하수구가 막혀 있다면 그건 곧 돈이 새어나가는 상징이에요. 물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면 재물의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집입니다. 특히 쓰지 않는 그릇, 낡은 가전제품, 오래된 의류 같은 것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그건 이미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들입니다. 이런 기운이 쌓이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집안의 공기 흐름이에요.
창문을 자주 열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어 냄새와 함께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그런 집은 들어서는 순간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런 집들일수록 돈이 잘 안 모이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잦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소주 한 병의 정화 에너지예요. 소주가 이런 탁한 기운을 풀고 막힌 재물운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왜 하필 소주 한 병이 집안의 기운을 바꾼다고 할까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풍수의 기본 원리인 기운의 순환과 정화 작용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든 집이든 모두 기운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릇 안에 기운이 탁해지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릇이 맑아야 새로운 재물운이 담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생활 속 습기, 말다툼, 걱정, 피로 같은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소주는 불의 기운을 머금은 액체이기 때문에 집안에 눌린 음기와 탁한 기운을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맑은 수기를 만들어줍니다. 즉, 불의 양기로 음습함을 정화하고 물의 음기로 재물을 끌어들이는 균형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원리를 알고 소주를 집안의 귀퉁이에 두거나 문지방이나 현관 앞에 살짝 뿌리기도 했습니다. 애군을 걷고 복운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개업식이나 이사할 때 소주로 바닥을 닦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정화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알코올의 기화작용이에요. 공기 중에서 소주가 서서히 증발하면서 냄새 없는 정화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알코올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하니까 결국 풍수적으로 말하는 잡기 제거와 맞닿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소주를 그냥 술로만 보지 않고 공간을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특히 재물운이 막힌 시기에는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던 집이 갑자기 밝아지고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정화와 활성의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생기와 재물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자석 같은 역할이에요. 이제 소주의 기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주는 강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복이 새어나가고 기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면 안 되는 장소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주를 두면 불의 양기가 눌려서 기운이 섞이고 복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재물운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리죠. 두 번째는 침대 옆입니다. 소주는 활력의 불기운을 띠기 때문에 사람이 쉬는 공간, 즉 수면의 음기와 맞지 않아요. 침대 옆에 두면 숙면이 방해되고 몸이 피로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과하게 올라 불면이나 두통을 부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아이방이나 공부방이에요. 이곳은 성장과 집중의 기운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주의 불기운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아이의 컨디션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소주는 불의 기운을 정화하고 물의 흐름을 맑히는 성질을 가졌죠. 따라서 재물운의 통로,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 즉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에 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현관 옆 신발장 안쪽 구석이에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신발 냄새나 외부의 탁한 기운이 섞여들기 쉬운 곳이죠. 이곳에 소주 한 병을 보이지 않게 두면 그 알코올의 정화 에너지가 잡기를 막고 복기를 불러들입니다. 가능하면 유리병 그대로 뚜껑을 닫은 채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부엌의 동쪽 벽 근처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부엌은 물과 불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곳이라 소주의 정화 에너지가 가장 잘 작용합니다. 이곳에 두면 부엌의 수기가 맑아지고 돈이 새는 통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방의 북쪽 구석,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안방은 집의 중심, 즉 주인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의 기운이 맑아야 집 전체가 안정됩니다. 북쪽은 음기 방향이라 소주의 불기운이 적절히 균형을 잡아줍니다. 단 침대 머리맡보다는 조금 떨어진 구석에 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집안의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이 바뀌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소주를 둘 때는 반드시 조용한 마음으로 두세요. 이곳의 기운이 맑아지고 복이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빌며두면 그 진심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소주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두어야 좋은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주는 한 달의 시작, 특히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기운의 순환이 바뀌는 시점이라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기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특히 밤 9시 이후 모든 일상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에 두면 기운이 더 또렷하게 스며듭니다. 그 다음은 방법이에요. 소주 한 병을 새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면 소주의 정기는 병 안에 담겨 있을 때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면 금세 날아가 버리죠. 그 병을 깨끗한 흰색 천 위에 올려두고 가능하면 옆에 동전이나 황금빛 장식물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이건 금의 기운을 불러들여 소주의 정기와 만나 돈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 두 가지 기운이 만날 때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나 둬야 할까? 보통 7일, 즉 일주일간 그대로 두세요. 이 기간은 한 사이클의 기운이 돌아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소주는 바로 버리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갈 때 현관 앞에 잠깐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버리면 좋습니다. 기운을 깨끗하게 보내는 의식 같은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의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보다 내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새 돈의 길을 열겠다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학문이니까요. 이렇게 실천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소주 한 병으로 정말 기운이 바뀔까? 하고 의문이 드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핵심은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아무 물건도 그냥 두면 의미가 없지만 의도를 담고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물건이 기운의 매개체가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소주 한 병의 힘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파동을 조율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그 의식 하나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정리되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그게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재물의 흐름을 부르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안의 한쪽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며 내 공간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집안에 뭔가 막힌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다면 그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번 주 꼭 한번 소주 풍수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집안에 언제나 맑은 기운,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바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과 행운이 머무는 공간,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과 한 병의 소주입니다.